섬진강 쪽 우리 그 아는 사람 쪽에는 상당히 많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. 거기는 방류를 안 해가지고. 수자원공사 쪽에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잘못 그 방류를 해서 그런 거지 하상이 낮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좀 더 보완도 하고 높여야 돼요. 사실은 높여야 되고 방류 문제는 국가 하천 관리 잘못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도 아직도 보면은 프랜카드가 있고 조금 투정하고 있고 상당히 그 불만들이 많아요. 그 피해 본 사람들이 아직도 그 고통을 엄청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쪽에. 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. 그 수해를 입은 대한항공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겠죠. 근데 그때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. 물길 많이 넓히고. 예. 그러니까 지류 공사, 사방 공사 이런 것도 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수해에서 안전하게 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섬진강 쪽 거기가 수해를 입은 거는 국토부에서 그 물 관리를 하다가 그거를 환경부가 싹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이관이 된 거 그랬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그 강수량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그 관리가 쭉 되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환경부는 물을 이렇게 아무래도 가둬놓고 그 공급하는 저장에 그 기능이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. 예. 그런 말이 있었죠. 관련된 공무원이 또 없고 환경부 안에 그 전문 공무원이 없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피해를 봤다.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들리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계속 물난리가 났었잖아. 그 윗동네에서부터. 근데 그게 작동을 안 된 거예요. 그럼 위기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전체적으로.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저 혼자만의 그거일까요? 느낌일까요? 그러니까 큰 사고들 보면 사회적으로 큰 사고들 보면은 위기관리 같은 게 하인리 법칙 있잖아요. 찬잔한 사고 300건이 나면 큰 사고, 대형 사고 한번 터지게 돼 있는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수선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딱 돼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문가의 말이 필요한 영역들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거를 반영을 하고 다시 그게 또 피드백이 되고 현장에서 또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런 거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확보해주는 게 맞지 않나. 아무리 이거는 정치하고 별개의 영역 같아요, 진짜. 근데 왜 정치가 한번 쫙 물이 갈리면은 그게 사람이 다 축출이 되나 봐요, 그렇게 전문가 자체도.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나름대로 그쪽 업에서 굉장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최대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의 편안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정말.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 장기적인 계획, 가장 중요한 거 에너지 문제. 에너지와 환경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, 항상. 두 개를 같이 국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뭐 상관없이 꾸준하게 정부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정책에 의해서 그걸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가 교육 문제예요. 교육 문제하고 지금 저출산 문제를 또 국가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나가야 되고 또 해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가장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잘한다고 했어도 전염병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가 저 의료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이게 하루 이틀이지 전염병 문제하고 국방 문제 국방하고 전염병 문제는 똑같아요. 사실은 국가 시스템상 보면은 그 비상사태거든요. 그게 전쟁이나 똑같은 건데 그것을 그 전문가 영역으로 그것은 같이 그 해나가고 정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런 쪽에는. 예. 고시도 크게 문제예요. 우리나라 고시 제도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. 의미가 없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점점점. 다 손대고 있는 것 같아요. 고시의 그 기본을 흔들고. 예.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 한다는 것도
그 공정을 해치는 것이 많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고 정당하게 해서 고생을 해서 들어온 사람과 거기에 와서 같은 업무를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거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걸 못 들어온 사람이 더 지금 소외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. 이 세상에는. 그 백으로 해갖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갖고 지키고 앉아있다가 10년 후에 그 다 정규직화 해준다?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을 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. 왜냐면은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을 해갖고 거기에 정당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시험도 전혀 보지도 않고 거기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거 대우를 받고 똑같이 10년에 같이 된다. 그것은 뺨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? 10년이 아니고 그게 먼저 승진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. 백이 좋으니까 또. 백도 좋고 나이도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코스 없이 그냥 들어오잖아요, 보통. 그러면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공부할 거 다 하고 한 사람들은 저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승진해가지고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자리가 안 나요. 티오가 다 차가지고. 그리고 계약직 분들도 보면은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저기 한 사람이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연줄이나 인맥으로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자체에 이거 어지간한 그 동네 조그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그 지방에 그 연줄 타고 이런 거에서 정말 다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.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. 공무원들 시험이라든가 이 국가 시험 시스템은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그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지자체 맞고. 선거로 뽑는 거 그거 다 결탁돼가지고 표하고 또 이게 민의를 반영해야 될 만한 장치를 해놔놓고 그러고 없애더라도 없애야지. 문제는 그러면은 그 지자체를 놔두고 철저하게 부정부패가 없게끔 감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.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이. 아니요, 패거리로 다 해먹어요.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채용이 얼만큼 되고 그것이 친인척 관계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했는가 그걸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거 스크럼 짜가지고 하는데 거기를 뚫기가 힘들죠. 그게 공고하고 비밀도 잘 유지되고 그냥 어지간한 지방들은 지자체 뭐 이렇게 선거로 다 이렇게 혼탁하게 할 게 아니고 그 광역단위하고 도단위만 그 정도만 남겨둬도 충분할 거라고 봐요, 저는. 그래도 근간이 충분히 민의가 잘 반영될 거라고 봐요. 이게 너무 이게 뿌리 깊게 비리가 토착화되는 느낌이에요. 선거제도가 그게 좋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토착화 되다 보면은 자기 편끼리 먹는 방법으로 계속 스크럼 짜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럼 공정이 절대 파기가 안 되게끔 채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.